반갑습니다. 합리적인 보험 소비를 추구하는 김영규 팀장입니다. 요즘에 보험 상품들을 보면 비급여 암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새롭게 많아졌는데요. 물론 실제 사용되는 의료 기법들에 준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액의 암 치료비가 나오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끝까지 보시면 보장도 보장인데 이 정도 금액대로도 준비가 가능하구나,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저를 신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액의 비급여 암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플랜은 바로 이겁니다. 암 특정 치료비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원 보장의 조합인데요. 참고로 일회성 보장이 아니라 연간 1회, 만약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최대 10년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플랜입니다. 일단 추천드릴 두 가지 특약에 대한 단가만 표기해놨습니다. 동일 보장 조건 대비 가장 금액대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강체 상품 기준 30세 남성은 8,360원 나오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도 13,530원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체라서 당연히 저렴하겠죠. 유병자는 또 많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 주실까봐 제가 제일 아래 유병자 간편 심사 상품 기준으로도 해당 특약 보험료를 확인해봤습니다. 40세 여성 조건에서 암 특정 치료비 연간 1회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연간 1회 3천만원 구성했을 때 15,180원이 나와요. 50세도 15,570원 수준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고액의 비급여 대비하는 이 플랜은 상품 최소 보험료가 일단 2만원인데요. 보시면 특약들 합쳐서 몇천원 나오는 연령대도 있고 만원 초반, 만원 중반 이렇게 2만원 최저 보험료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즉 특정 치료비 연간 1회 보장과 항암 약물 치료비 연간 1회 보장만 넣어서는 최저 보험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암 진단비나 수술비 등 다른 보장들로 채워주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비급여 암 치료를 대비하는 플랜이다 보니 일반 암 진단비로 맞춰주는 쪽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 플랜의 주요 특징을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해당 보장들의 단가 경쟁력을 봤을 땐 진짜 하나 정도 추가를 해놔도 부담은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암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단연 암 진단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암 진단비는 진단 시점에 최초 1회 지급을 해주고 진단 이후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1순위 암 보장이 분명하죠. 그럼 진단비 다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땐 저는 치료비라는 의견 드립니다. 특히 치료비도 그냥 치료비가 아니라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 상황을 대비하는 보장이면 더욱 좋겠고요. 예전에는 암 진단비 위주로만 갖춰도 사실 충분하다고 봤었는데 요즘 추세로는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가 가급적 조합이 됐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 치료비 보장도 같이 필요할까요? 아마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안전한 보호막 아래 있으면 여러가지 국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실제 병원 치료비가 별로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풀면 본인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5분위 중위소득에 해당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최대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2024년 기준으로 167만원인데요. 만약 연간 700만원을 본인 부담했다. 그럼 본인 부담 상한액이 167만원이기 때문에 533만원은 사후 환급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 제도가 있죠.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난치성 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분들 대상으로 의료비를 90에서 95%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와 산정특례 제도 모두 급여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용 수준 보시면 급여 부분 따로, 비급여 부분 따로잖아요. 여기서 비급여 부분은 전부 개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부 부담을 다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나라에서 비급여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실손 있으면 실비에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암, 뇌질환, 심장질환도 비급여 치료 받고 나면 실비 처리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이렇게요. 뭐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실손보험의 입원 한도는 기본 5천만원이고 통원 시에는 각 세대별 실비 보장 조건에 따라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에서 30만원 설정되어 있어요. 만약 어떤 암 환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입원이 안 되고 통원으로만
고가의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의 통원의료비 한도가 20만원이다. 그럼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실손으로는 청구해서 2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플랜이 암 진단비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대에서 고가의 암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플랜 상세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약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연간 1회 보장되는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은요, 가입 금액이 2천만원 한도입니다.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 금액 2천만원을 보장받습니다. 연간 1회 최대 10년까지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간 1회 항암약물 치료비 특약이 있고 가입 금액은 3천만원 구성됩니다. 똑같이 급여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경우 혹은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3천만원 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암으로 진단 나왔어요. 그럼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항암 약물 치료는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면역 항암제, 카티 항암제, 항암 호르몬 약물까지 분류가 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는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지금 이 플랜으로는 암으로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시 암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원 지급되고 항암 약물 시에는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 별도 3천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예를 들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럼 이 치료비 관련해서는 2천만원 플러스 3천만원, 총 5천만원을 보장받게 되죠. 중요한 건 치료가 장기간 흘러갈 경우를 생각해서 최대 10년을 보장받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을 꼽자면 암 특정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 보장에는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도 동일하게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지급 예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차에 수술하고 항암약물 치료를 했는데요. 그럼 특정 치료비 2천만원과 항암약물 치료비 3천만원 합산해서 총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2년차에 계속해서 항암약물 치료만 진행했다. 그럼 암 특정 치료비 특약과 항암약물 치료비 특약 양쪽에서 중복 보상이 되고 합산 5천만원을 또 보장받고요. 그리고 이제 3년차 때 다시 수술하고 새롭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암약물 치료비 특약으로는 보장이 안 될 것이고 암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원이 나오겠죠. 암 치료 마지막 4년차 이때에는 항암약물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암 특정 치료비 2천만원, 항암약물 치료비 특약 3천만원 이렇게 총 5천만원을 또 지급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치료 상황만 대입해보면 4년간 총 1억 7천만원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플랜은 최대한 비급여에 초점을 맞춘 보장입니다. 특정 보험사에서 처음 만들었고 현재는 여러 다른 보험사들도 동일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보험료 변동되는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입니다. 처음 보험료 그대로 쭉 변동 없는 구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암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암에 대해 걱정이 있었던 분들 2중 안전장치, 3중 안전장치 개념으로 준비해 주시면 정말 괜찮은 상품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예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연령대별 추천 보험료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A 고객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립선암 진단받았고요. 다행히 치료는 잘 끝났습니다. 근데 중입자 치료에 4천만원을 자부담하셨어요. 자, 이 케이스는 암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원을 보장합니다. 항암약물이 아니고 방사선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약물 치료비 특약 3천만원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B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받고 비급여 로봇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했습니다. 수술비가 1200만원 나온 건데요. 갑상선암이 유사암이니까 혹시 보장 안 되거나 보장 금액이 축소되는 거 아닐까 걱정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상품 장점 설명하면서 언급드렸지만 갑상선암도 동일한 금액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암 특정 치료비 2천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제 월 보험료 최종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1회 암 특정 치료비 2천만원, 연간 1회 항암약물 치료비 특약 3천만원에 대한 특약 보험료부터 살펴보면요. 쭉 확인해보면 20세부터 50세까지 건강체 플랜, 일반체 플랜, 유병자 플랜 각각의 특약 보험료를 적어놨습니다. 남자 50세 연령 일부 플랜에서만 합계 특약 보험료가 2만원이 넘어가고 그 외에는 다 2만원 보험료 안쪽으로 나온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정도 특약 보험료로 비급여 암치료 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가격적으로 저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품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인데 암 특정 치료비, 항암약물 치료비 넣어서는 그 최저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따라 이 경우에는 암 진단비나 다른 일부 특약들을 보강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부족한 부분은 암 진단비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암 진단비 2천만원을 같이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반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특정 치료비 2천만원, 항암약물 치료비 3천만원 구성일 때 보험료입니다.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비급여 암 보장은 암 특정 치료비와 항암약물 치료비를 연간 1회 최대 10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도 동일한 보장 금액을 말이죠. 요즘에 암보험 준비 트렌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암 진단 상황이 오면 어떤 치료들이 쓰이는지, 그리고 그런 치료들의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기존 실비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또 여러 통계 자료나 의학 정보 등도 최대한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그 암보험 안정적으로 평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합리적인 보험 소비, 저 김 팀장은 전체 상품들의 보장 내용들을 직접 비교 확인합니다. 새로운 보장이 나오면 좋은지 아닌지, 추천드릴 만한지 아닌지 제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꼭 있으면 좋은 상품들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각자 개인에 맞는 합리적인 암보험 설계를 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편하게 녹화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